1990년 11월 13일 오후 5시경 당시 28살이었던 사토 노부유키라는 남자가 9살이었던 어린 소녀를 길에서 딱 발견하고 바로 칼을 들이밀어 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은 후 납치합니다. 왜? 여자애가 귀엽고 옆에 아무도 없어서 납치하기 딱 좋거든. 이쁘장하니 얘 내가 잘 키운 후에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사토가 향한 곳은 일본 니가타현 신조시에 있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옆에 이 집 2층 자신의 방으로 소녀를 옮긴 사토는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 그 어린아이한테 무차별적인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그만 울어. 너 이제 집에 못 가. 이제부터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알겠어? 같은 날 13일 오후 7시 45분경 딸이 안 돌아오니까 이 피해 소녀의 부모는 얼마나 놀랍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딸 좀 찾아달라. 그렇게 니가타현 경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약 1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해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14일 이때 경찰은요 2배 인력을 더 동원합니다. 200명. 하지만 여전히 단서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 다음날 15일 경찰은 헬기 수색을 동원하고요. 방치된 컨테이너 다 찾아서 확인하고요. 야간 검문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107명으로 구성된 여자 소학생 불명 사건 대책본부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단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사토는 이 납치한 소녀를 완전히 길들이기 위해서 너 여기서 나랑 같이 살려면 지금부턴 내 말이 법이야. 여기서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마. 괜히 시도했다 걸리면 너만 힘들다. 조금이라도 소녀가 내 말에 반항한다? 뭔가 실수한다? 하면 바로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9년 2개월 동안 말이죠. 9살 때 납치돼서 9년 2개월을 이놈과 산 거예요. 사토의 진술에 따르면 진짜 완전 세게 주먹으로 권투선수 마냥 온 힘을 다 실어 때린 게 한 200번 정도 될라나? 그냥 탁탁 간단하게 주먹으로 때린 건 한 800번 정도? 와,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0번 이상 때렸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실어서 주먹으로 때린 게 와 200번이 넘어. 이놈은요 소녀를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침대 라인에서 벗어나지마. 침대에서 내려오다 걸리면 넌 또 나한테 뒤지는 거야. 내가 비닐봉투 여기 놨으니까 대소변 다 여기다 넣어. 밥이라도 제대로 줬을까요? 밥도 하루에 한 끼, 삼각김밥 2개.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 1개로 줄여요.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폭행이 지속되면서 이 소녀는 맞으면서 악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 더 때리니까 그게 두려워. 폭행 당하다가 너무 아프면 악쓰는 대신 자신의 손목을 깨물면서 버텼습니다. 이악 물고 버틴 거예요. 거기다가 이놈이 무자비하게 때리니까 이 소녀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잘못 맞으면 내 눈 실명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뺨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시작한다 싶으면 스스로 뺨을 먼저 내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놈이 진짜 온 힘을 실어서 주먹으로 때린 게 200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못 눈에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진짜 그 어린 9살 애가 거기다가 이놈이요. 아니 28살이고 9살이에요. 9살 소녀한테는 당연히 28살인 자기가 아저씨잖아요.
오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나이 차이가 몇인데. 그런데 이 9살 소녀가 나를 이제 오빠가 아닌 아저씨라고 한다? 그러면 더욱더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야, 내가 아저씨냐? 아저씨냐고. 딱 되라고. 야, 다시 말해봐. 내가 아저씨야? 9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소녀에게 자기가 즐겨보는 경마 프로그램 녹화를 시킵니다. 하루하루 소녀는 가해자가 시키는 경마 프로의 녹화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습관적인 폭행과 영양실조 등에 의한 쇠약으로 도주는커녕 정상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 녹화가요, 원래 자기 엄마한테 늘 시키던 거예요. 엄마를 하인대하듯 하면서 엄마한테 늘 녹화시키고, 녹화가 잘못되면 엄마 패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거를 소녀한테 시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런데 이 소녀가 녹화를 잘못해놨네? 그러면 주먹은 물론이고, 이때 전기 충격기인 스턴건까지 따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를 따로 사서 너 누가 녹화 잘못하래? 하면서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지는 거예요, 전기로. 얼마나 아파요. 전기로 지지는데 이때 소녀가 악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더 짖어. 질러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행의 강도가 심해져 가는 겁니다. 또 한날은 이놈이 또 소녀한테 프로 레슬링 기술을 걸어요. 안바 걸고. 얼마나 아픕니까? 9살 10살 앤데 다리 비틀고 팔 꺾어버리고. 아파서 소녀가 악 소리 지르면 또 소리 지르네. 일로 와. 전기 충격기로 또 짖어버리고. 이렇게 또 몇 년을 산 거예요. 제정신일 리가 있겠습니까? 완전 놀잇감이 돼버린 건데. 소녀의 이성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말에 의하면 스스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지금 맡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했대요. 지금 이거는 내 몸이 아니야. 지금 맡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맨정신으로는 내가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실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리적 방어를 했다 보니 범행이 밝혀지고 피해자 심리검사를 했을 때 이 소녀한테 해리성 장애가 나타났다고 해요. 계속적으로 이 소녀한테 폭행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무료해진 거예요. 한 장난감으로만 가지고 놀면 질리는 것처럼. 아, 이제 이것도 재미없네. 그렇게 고개를 돌린 곳은 60이 훌쩍 넘은 엄마였습니다. 이미 이 소녀를 납치하기 전부터 이 페류나 이 새끼는 엄마를 수시로 폭행하고 있던 새끼예요. 엄마를 하인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엄마 뺨 때리고 했던 새끼란 말이에요. 소녀가 납치되면서 엄마에게 폭행을 덜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녀 폭행도 시들시들해지면서 다시 엄마한테 눈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60을 넘긴 지 오래인 나이든 엄마에게 이놈은 매일같이 니킥을 날려대기 시작했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자기 엄마를 발로 얼굴을 그냥, 이 뭐야, 온 힘을 다해서 엄마 얼굴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 나쁜 개새끼. 이 엄마가 혹시 사토가 어릴 때 학대를 했다거나 엄마가 사토가 어릴 때 좀 괴롭혔나? 그거에 대한 복수인가? 사토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안 좋았나 싶잖아요. 전혀. 사토는 63세 아버지와 38살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 늑둥이로 태어난 그것도 외아들이었어요. 엄청 소중히 키웠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게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럼 오냐오냐 키운 부모들은 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겠네? 그냥 이거는 이놈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사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키우셨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놈이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무슨 자기가 왕인지 알아.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엄마는 만만하거든. 그래서 이놈이 자기 엄마를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학생 그 어린 게. 제 생각에는 어린 것이 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엄마 귀한지 모르고 지가 왕인 것 마냥 싸가지 없이 굴면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인처럼 엄마 이거 사와 저거 사와 다 시키는데 그냥 다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도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니 덩치도 커져가지고 키도 이제 엄마보다 더 커. 엄마가 더욱더 만만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경마의 막권부터 생필품 등의 쇼핑까지 모두 심부름을 시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는 프로그램이 몇 시에 어디에서 하거든? 그거 다 녹화해놔. 이렇게 엄마한테 시켜놨는데 엄마가 와 녹화를 잘못해놨네. 아씨, 녹화 잘못해놨잖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거 하나 시키는 것도 못해? 너 뒤지고 싶냐? 아씨, 엄마하고 나발이고 너 오늘 좀 맞자. 자기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엄마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놈이 엄마한테 폭력을 수시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때리는 이놈이 욕은 안 했겠습니까? 막말 엄청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엄마가 자기한테는 만만한 스트레스 풀이용 샌드백인 거예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페르나 새끼죠.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자란 사토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놈이 무슨 사회생활을 하며 무슨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다 자기 멋대로 했을 텐데 누가 좋아해? 엄마는 집에 처박혀 있는 아들 때문에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보험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일도 힘든데 집에서는 아들이 너무 때려. 그러다 보니 이 엄마는 이 폭력 수위가 점점 심해지니까 숙박 가능한 복지시설에서 하루 500엔으로 버티곤 했습니다. 1999년 12월 이 엄마는요 참다 터진 거예요. 이 폭력 수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나이든 엄마 얼굴을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남보다 못해 이거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인근 정신병원으로 달려가서 우리 아들 입원 좀 시켜달라고. 하지만 병원 측은 본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본인이 안 오면 입원이 안 된다고. 사토가 좋다고 자기 발로 오겠다. 그런데 이때 이 정신병원 의사가 이 어머니를 딱 봤는데 온몸에 멍이, 얼굴도 장난이 아니야. 우선 규칙상 본인을 데리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 했지만 딱 봐도 뭔가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월 28일 오후 1시 반경 정신병원 부원장,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보건소 직원 7명 등 이렇게 해서 이 엄마의 집을 이제 아무런 말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이때 사토는요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니 당황했겠죠. 으씨 뭐야. 이 직원들이 1층 다 둘러보고 2층을 둘러보는데 웬걸 피짱 마른 여자 한 명이 침대 위에 있네. 그런데 이 여자 몸도 심상치가 않아. 온몸이 멍이야. 딱 봐도 상태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때 이 보건소 직원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기회를 소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소녀를 안고 방을 딱 나서려고 하니 그때 이 소녀가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신발은 없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아예 벗어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를 주면서
아예 화장실도 못 가게 하려고 방 안에 대소변 비닐봉지를 뒀어요. 폭력은 폭력대로, 학대는 학대대로 하면서 그렇게 무려 9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9년 2개월. 이런 생활 탓에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 수준으로 근력이 심하게 저하되기 시작했고, 실종 직전 46kg였던 9살 소녀는 발견 당시 20대가 돼 있었는데 체중이 38kg가 돼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요. 이 소녀는 그 집 2층 사토 방 안에서 무려 9년이 넘게 갇혀 지냈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이 엄마,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경찰이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을 때 이 엄마도 너무너무 놀랬겠죠. 뭐야? 집에 나랑 아들 말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 그것도 9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어쩜 나는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엄마가 2층 아들 방에 전혀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걸까? 9년 동안? 단 한 번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을 했었는데, 일을 잘 하다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거미줄에 내 손이 걸려가지고 기분 딱 잡쳤어. 나 기분 나빠져서 더 이상 이 회사에 못 다니겠다 라면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 후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TV만 보고 사는 거예요. 아주 속편하게. 그러면서 1981년 7월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놀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때 강박 신경증 진단을 받아요. 특히 사소한 더러움을 매우 싫어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강박이 있다. 사소한 더러움을 매우 싫어하는 강박. 이후 23살이 된 사토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자립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순 없으니 나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겠어. 사토의 엄마는요, 아들의 이런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서 700만엔을 들여 집 2층 증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기 방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지만 공사 도중 돌연 이 사토가 공사 현장인 집에 공사 인부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러워지고 막 집 안에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사소한 더러움에 대한 약간 그런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사하면 더러워지니까 그게 싫어서 못 들어오게 했던 게 아니었을까. 당연히 공사 인부들이 들어가지 못하니 공사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중단되고 말아요. 아무래도 경찰이 추정했을 때는 아예 이때부터 강금 납치 계획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89년 6월 13일 이놈이 초등학교 4학년 2명을 나쁜 짓 하려고 임금 공터로 납치하려다가 같이 있던 여학생의 신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 사건 전에 이미 한 번에 이 납치 시도를 했었고 실패한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피해 소녀가 실종되고 이 소녀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을 했었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단서를 못 찾았다고. 그렇게 그냥 9년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경찰한테 비난을 한 거예요. 이미 미성년자 추행 전과자가 그 지역에 뻔히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냐.
빨리 캐치했으면 9년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냐. 어린 애들을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버젓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사토죠. 사토를 조사하지 않았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왜 소녀는 9년 동안 한 번도 탈출 시도를 하지 않았나. 옆에가 실제 사건 현장 장소인데요. 보시면 침대 바로 아래에 창문이 크게 있잖아요. 소리라도 한번 꽤 지를 수 없었나. 그리고 성적 학대는 없었나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 심리가 너무 심하게 맞게 되고 협박을 당하게 되면 그 공포감에 바로 앞에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있고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이게 섣불리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괜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난 또 끔찍한 폭행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피해 소녀가 너무 어렸잖아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소녀는 의외로 정신 연령이나 지적 수준은 동연령대의 소녀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토가 막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하면서도 뉴스나 잡지, 만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거를 자주 가져다 주고 듣게 했다고 해요. 경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약간의 수학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토한테 물었대요. 왜 감금된 소녀한테 수학도 가르치고 잡지도 주고 뉴스도 알려주고 했냐고. 그랬더니 사토가 그 소녀의 생각이 어린아이 그대로 있는 건 싫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녀도 생각하는 게 성숙해지길 바랬거든요. 수학은 인수분해 같은 건 쓸모가 없지만 비례식은 배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적 학대는 없었는가.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상하게도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토는 소녀를 성적으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폭행 학대만 있었을 뿐 성적 학대, 강간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상하기도 하죠. 보통 이런 장기간 납치 사건은 성적 학대가 발생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왜 사토는 성적으로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걸까? 우선 그 이유로 추정하는 게 첫 번째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사토가 사소한 더러움에 예민한 강박증 같은 진단을 받았었다고. 이 소녀가요, 감금된 9년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샤워를 딱 한 번 했대요. 그러다 보니 사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사토는 재판을 진행할 때 스스로 피해자 소녀가 내 지시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냥 늘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소녀를 성적으로가 아닌 이 소녀 자체, 이 소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애완동물 수준으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같은 존재. 내가 이뻐하는 강아지, 내 말을 잘 듣는 강아지. 결국 2002년 1월 22일 니가타 지방법원은 사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이 15년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이 징역 15년도요. 판사가 어떻게든 형량을 늘린 거라고 해요. 법서대로 쳤을 때 15년도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판사도 이건 아니다 싶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너 어디서 여자 속옷을 훔쳤었네? 너 징역 2년 추가. 다른 것도 잘못한 거 또 있네?
또 1년 추가. 너 옛날에 또 2명 납치하려고 했었네. 또 몇 년 추가. 이런 식으로 쥐어 짜가지고 15년까지 어렵게 늘린 겁니다. 만약에 이놈이 성범죄, 강간을 저지르고 사람 몸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잔혹한 구타를 했다거나 그랬다면 25년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강간 안 했죠. 때린 것도 장애가 생길 정도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 장애가 생길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 아니, 전기 충격기로 지졌는데 어찌됐든 피해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15년 그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박인 게 그 15년도요 이놈 가석방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 8월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숨어 사는 것으로 보인다는데 가석방 받았어. 15년도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납치, 감금했는데 성범죄 안 했고 장애가 될 정도로 때린 건 아니기에 쥐어 짜고 짜서 범인 징역 15년. 그런데 이것도 감형까지 다 받아가지고 더 일찍 나왔네. 아, 이거 죄를 반성했을까? 사토는요, 소녀가 한 모든 진술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난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라고. 난 나름 이 소녀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토는 자기 애완동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소녀를 납치한 거예요. 참 정상은 아니죠. 이런 비슷한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틀 정도 만에 이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했어요. 옆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 맨 오른쪽 위에 30대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멀쩡하디 멀쩡한 남자가 어린 소녀를 키워 결혼하겠다며 중학생을 납치한 사건이에요.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페루나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